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우리 2023년 대비 우리가 올인원이 너무 많다 느껴질 때 속성으로 이론과 기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훑는 강의 바로 축지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올인원 3배속이라고 소개를 해놨죠. 그래서 최소의 강의량으로 이론과 기출을 정리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게 총 몇 강인가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알고리즘 올인원은 제가 보강까지 합치니 총 86강이었습니다. 예, 80강을 하려고 했는데 6강이 넘쳤어. 자, 86강이었어요. 예, 그래서 86강을 28강으로 줄였어요. 예, 그래서 28강으로 줄이면서도 특정 영역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영역을 각각 몇 강씩 배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문법 규정 알고리즘은 10강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제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요. 네, 저도 되게 갈등이 심했어요. 사실 출제 비율 순으로 배정을 하면 독해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문법 규정량이 적어야 되지만 이게 강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압축서 교재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못할 부분. 그래서 강의 의존도가 높은 부분 이걸 하는 거라서 사실 독해 같은 경우는 독해를 많이 못하면 축지법을 하면 안 돼. 독해가 수능 등급 3등급 뒤잖아? 그러면 축지법으로 빠르게 보더라도 결국에 독해 알고리즘 완전 강좌를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독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독해를 꽤나 한다. 네, 수능 등급도 3등급 이상이었고 독해 부분은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사실 방법론만 나랑 맞춰보자. 방법론만 이렇게 줄일 수가 있잖아요. 즉 독해 부분은 실력에 따라 아주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사바삭 아닌 게 있어. 문법 규정은 모두가 그냥 힘들어해요. 예, 그러니 강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강의에서 배정을 10강은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10강 배정할 때 전체 이론과 조항을 다룰 수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자주 출제된 제가 5년 안에 출제된 적이 없는 것은 다루지 않을 거야. 얘. 예, 그래서 5년 안에 출제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출 핵심 이론과 조항, 그 다음에 단원별로 기출도 골라 풀 거예요. 예, 그러니 축지법이라고 했어. 축지법을 하면서 주변 경치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요? 모순적 욕구예요. 예, 그래서 압축을 하는 만큼 대가는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밀도는 줄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여기서 독해 알고리즘은 8강 다룰 건데요. 8강을 다룬다는 건 전체 유형을 다루긴 하되 방법론과 예시 예제. 방법론은 이거다. 이렇게 푸셔야 한다. 자, 그리고 볼까요? 모델링 학습을 위해서 몇 제씩. 예시 예제까지만 할게요. 기출과 연습 문제는 혼자 푸셔야 되는 겁니다. 축지법을 하시면. 자, 그리고 혼자 풀다가 어려워. 이거 혼자 못하겠는데 하면 패스 있으시면 독해 알고리즘으로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학 알고리즘은 6강. 자, 6강. 원래 강좌는 20강인데요. 근데 6강으로 나누면 이게 6강으로 줄이면서 혼자 못 읽는 작품. 그래서 못 읽는 작품이 뭐예요? 바로 고전시가예요. 고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고어가 들어간 고전 시간은 작품 분석만 하고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께 옆에 정답 해설 오답 해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갈래. 고전 3분이랑 현대 쪽. 이쪽은 거기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 위주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만 푼다는 건 이 교재에는 기출문제도 있고 예상문제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은 기출문제만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진도 따라서 더 많은 문제를 쭉쭉 풀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휘한자 알고리즘은 딱 4강 다룰 거예요. 예, 딱 4강 다룬다는 건 암기를 시켜줄 순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암기 방법. 그래서 시험에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출제될 때 이런 수준으로 나오며 이런 대상의 한자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한자를 맨 종이에 빈 종이에 쓸 순 없어도 알아볼 때 이 부분을 기억하면 된다 같은 방법론, 구별 방법론 그리고 암기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예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축지법은 3배로 빠르게 그 대신 이제 소소한 것들 혼자 읽어나가고 암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맡겨야 돼요. 제가. 그래서 축지법을 할 땐 저의 큰 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깊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 축지법을 만약에 여름에 올인원하고 같이 내잖아? 그러면 같이 강좌를 열잖아? 엄청 많이 팔릴걸? 알아. 아마 올인원보다 더 많이 나갈 거야. 그쵸? 근데 안 하죠.
제가 왜 안 할까요? 시간이 나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말란 말이야. 진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늦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의 타는 속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늦가을에 시작하거나 겨울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올인원을 하려고 해도 초시인 경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벅차기 때문에 축지법으로 전범위를 빠르게 훑으면 약점인 부분이 나와요.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축지법이 오는 거죠. 그럼 약점만 올인원을 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각 영역의 복습 방식 정해드리겠습니다. 문법 규정 어휘 한자는 지식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암기 위주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법 규정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암기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수업에서 강사가 꼭 필요한 부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해드릴 테니, 그러니 암기는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당일에는 진도에서 다뤄드린 부분을 정독하고 진도에서 다른 부분의 개념어들을 확실히 백지복습합니다. 개념어 정리, 개념어 암기. 자,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제가 제공하는 빈칸 워크북을 사용해서 암기가 정확히 됐는지 확인하고, 예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룰 수 없잖아요. 그 예시까지 읽고 보태어야 합니다. 거기 수록된 기출도 풀면서요. 자, 그 다음에 보름 뒤에 복습을 한 번 더 하셔야 333 학습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인간의 망각 주기를 계산해서 만든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보름 뒤에 한 번 더 공부를 할 때는 진도 바깥에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하고 펜터치하지 않은 부분까지 연결지어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셔야 여러분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예. 그냥 이유진이 찍어준 데만 하자 그러면 국어가 방어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80점대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90점대 100점 맞고 싶으면, 압축 수업을 들어도 100점 맞고 싶고 90점 넘고 싶으면 진도에서 띄엄띄엄 잡은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 혹시 모르니 나머지 부분도 보면서 읽으면서 따라오라고. 예. 자, 그 다음 문학은 교과서 수록 필수작은 내신형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낯선 문학 작품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내신형이라는 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리 알아야 유리하게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들은 문학 알고리즘에 다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문학 알고리즘에서 제가 고전 시간만 본문풀이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수능형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풀 훈련하라는 거죠. 역시나 그래서 수능에서 독해에서 문학을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면서 많이 틀리겠죠. 예, 그러면 심화 욕구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리 풀고, 미리 듣고, 요거 미리 듣고. 자, 수능을 본 지 좀 오래됐다면 문학 선택지 개념어를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의인법, 화류법, 그리고 뭐 직유법, 은유법, 영탄적 어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말들을 모르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면서 외워나가야지. 아니, 일단 그 개념어가 뭔지는 알고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최소한의 개념. 이게 우리 문학 알고리즘의 파트 1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1 교재 가지고 무료 특강 쪽에 이유 있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이유 있는 시리즈의 문학 선지 개념어는 듣고 축지법을 시작하세요. 미리 들으세요. 이거 OT 뜨면 듣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면 고전시가 본문 수업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수업 듣고 본문에 대한 내용이 머리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세요. 예, 풀고 해설지도 보고 그러면서 따라와야지. 그리고 현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뽑아서 풀어드리는 문제 외에 나머지 예상 문제도 더 풀어주고요. 예. 자, 그 다음 자, 낯선 문학 분석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2교재 파트 3. 예, 그 부분이 수능형 문제풀이 방법론이에요. 이건 제가 매년 크리스마스 특강으로 무료 특강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그 부분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 쪽에 보면 필수 고시조 100선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독해 플러스라는 강좌가 있는데 유료 강좌예요. 근데 맛보기로 열어둘 거야. 예, 그래서 2023년 독해 플러스 맛보기 강좌에 고시조 100선 있을 거니까 그거 꼭 들어주세요. 문학은 좀 보태야 될 게 좀 있죠? 왜? 수능 문제 얼마 안 됐고 수능 필수작 다 알면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네. 자, 그 다음 독해. 자, 독해는요. 축지법만 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 수능 때 1, 2, 3등급 안쪽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
3 뒤를 본 적이 없다. 이러면 축지법만 해도 돼. 축지법 하고 문제 풀면 돼요. 혼자서 그냥 독해 알고리즘을 문제지로 쓰세요. 근데 나는 3등급 뒤였다. 혹은 3을 한 번 쳐봤다, 두 번 쳐봤다. 뒤로는 거의 4, 5등급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배우시는 과정이 필요하니 그래서 축지법을 듣고 나서 아니면 들으면서 이제 올인원 버전의 독해 알고리즘을 따라 붙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수업에서는 방법론, 예시, 예제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말에 보름 뒤에 그 해당 패턴의 기출과 연습 문제가 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올지 아니면 혼자 풀고 해설지 보고 말 건지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자, 이렇게 축지법은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훨씬 늘려둔 압축 수업입니다. 아코디언처럼 아코디언을 닫은 상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얼만큼 벌릴 거야? 어느 부분을 벌릴 거야? 네, 이걸 여러분들께 선택을 넘기는 거죠. 고민이 너무 많이 되시면 다음 카페로 오셔서 자신의 상태, 그리고 자신의 기초 스펙, 그리고 다른 과목으로 인해서 국어에 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써서 제게 상담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려요. 자, 그러면 국어가 방어 과목인가요? 전략 과목인가요? 국어가 방어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85점 목표를 말하고요. 그리고 전략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점 목표입니다. 자, 방어 과목이 목적이면 축지법만으로도 축지법 꼼꼼하게 축지법에서 다루는 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그리고 모고 잘 따라가면서 약점 채우시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전략 과목이면 축지법으로 되는 게 아니니 전략 과목이면 시간이 없더라도 올인원부터 하시는 게 더 빠른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초시일 땐 이 점 유념하시고 제시라면 여러분들의 복습을 좀 빠르게 도와드리는 강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